중국식 사회주의는 유교의 반영이고 기독교는 민주주의의 저변에 있는 관습. 그렇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혹은 우리 통일된 나라의 관습은 뭐야 되겠느냐. 그걸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통일교육입니다. 통일교육은 뭐 하는 거냐? 그 통일교육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통일교육에서 통일문화가 나옵니다. 통일문화가 없으면은 통일의 길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통일문화를 생산시키는 것이 통일교육입니다. 그런데 통일문화라고 하기는 또 그 굉장히 통일교육보다 오히려 더 방대한 개념인데, 문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만드는 가치관과 신념 체계와 이런 것들을 문화의 일부로 갖다 넣습니다. 그거는 후천적으로 사람들이 배웁니다. 민주주의요, 뭐 공산주의요, 주체사상이요, 이런 건 전부 다 후천적으로 사람들이 배웁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문화랄까 문명이랄까 좀 더 깊숙하게 인간한테 잠재되어 있는 거, 나서부터 나가지고 후천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족마다 있죠. 그걸 이제 영어로는 그걸 civilization도 할 수 있고 ethos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관습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대요. 관습이라는 거는 그 정치 이념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것입니다. 관습은. 미국의 관습은 기독교입니다. 민주주의는 관습이 아니고 기독교 등등으로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자유니 평등이니 하느니는 가치관,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또 교육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거 말고 이제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 나오기 전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 양심이라는 게 우리 민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이 누가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있습니다. 그건 어느 사회든지 그냥 있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맞는 정치 이념과 정치 체제와 정치 제도와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은 다 실패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제가 볼 때는 그 단편적으로 기독교가 아니었으면은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발전되지도 않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중국의 사회주의적 중국식 공산주의도 유교가 없었으면은 중국식 사회주의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가만 보면은 중국식 사회주의는 유교의 반영이고 유교가 그 저변에 이르는 관습이고 기독교는 민주주의의 저변에 있는 관습. 그렇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혹은 우리 통일된 나라의 관습은 뭐야 되겠느냐. 그걸 이제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통일교육입니다.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통일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통일교육이 아닙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선생이 해야 되느냐, 정치인이 해야 되는 지도자가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도 다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요새는 통신이나 이런 것도 보통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통일교육의 역할을 선생으로서 교육을 시키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그 중에도 특히 강단에 서 있는 선생들이나 또 이 정당 같은 데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을 중심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 선생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습니다. 이 통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사회, 통일이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좋은 사회인데 어떤 사회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거냐. 이게 통일교육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제가 몇 차례나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종류의 인권, 저는 6개 인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실행되고 있는 그런 사회가 완전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통일된 사회여야 되고 우리가 정반 변정법에서 정반 합의 사회가 인권이 다 보장된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6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인권이 무엇이냐? 하나하나가 무엇이며 그걸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이 필요한가? 그걸 알아야지 인권을 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권을 샅샅이 살펴야 됩니다. 그래 요새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얘기할 때 인권, 휴먼 라이츠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미국 정책의 아주 목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중국과 또 우리 조선과 이거는 인권적으로는 완전히 후진국이고 인권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미국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사실 그런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하는 인권은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조 바이든이 보는 인권보다 훨씬 더 폭도 넓고 종류도 많고 또 그 사회를 우리 사회를 반영시킵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 이념과 가치관과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회를 다양하게 표시하는 인권이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인권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인권은 뭐니 하더라도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생존권은 미국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ife, liberty, pursuit of happiness. 그게 미국 헌법에 쫙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Life, liberty다. 그러니까 생존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권이 있다. 이게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권을 미국은 무시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생존권을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박탈당하고 있는가 보면은 놀랍게도 세상에 그만큼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둘째치고 생존권의 권제에 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보다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사람 없지요? 생존하기 위해서. 집 없는 사람 없지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뭐 옷을 못 입습니까? 식이주가 다 있지요? 그러면 그리고 요새는 또 생존하는데 병 들어가 죽으면 생존 못하니까 요새도 팬데믹이 있고 이래 전염병이 있는데 북에서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별로 환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 나라를 지켜야 돼요. 군대를 가지고 지키든가
무슨 외교를 가지고 지키든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생존권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생존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세계 어느 나라도 침략이나 이렇게 위협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핵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존권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도 칭찬을 해줘야 되고 또 그 장점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생존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제가 둘째는 더불어권이라고 그랬죠. 같이 사람과 사람끼리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상 가족을 강요시켜 놓으면은 인권을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그 조선족 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을 그런 의미에서 박탈되었습니까? 가족끼리 못 살게 만들어 놨으니까. 응? 그래, 이제 그러한 거. 그게 가족은 제일, 금방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고, 그 다음에 크게 느낄 수 있는 가족은 국가입니다. 나라입니다. 응?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가정을 가져야 되는 권한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조직 속에서 인간이 더불어 belonging need, 종속 하고 싶어한 그런 인권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더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모든 사회 조직 같은 걸 국가나 우리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조직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들도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정당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닌 다른 정당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나라만 옳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 국민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권의 문화입니다. 인권 문화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조선과 미국을 외교 관계와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게 통신도 잘 안 되고 서로 오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선의 인권 상황을 미국에 알리고 미국의 인권 상황도 조선에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권 중에 두 개가 더불어 살 권한 그게 중요하죠. 그 셋째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권이 없으면 노예입니다. 선택권이 있는 것이 그 어린애일 때는 선택권을 줘봐야 선택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다 선택해 주지 않습니까? 좋은 거를 몸에 좋은 음식 등을 해주. 아이들이 모르거든. 그런 아이들이 크면 교육받으면 무엇이 자기한테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됩니다. 선택이 없으면 노예입니다. 또 선택이 없는 사회는 노예 사회입니다. 그 노예만 선택이 없지 주인은 모든 선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가 오히려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편하지요. 그건 노예 문화입니다. 노예 문화를 해외에 수출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미국이 과거에 많이 그렇게 했죠. 노예 문화입니다. 선택권은 미국에 간다. 지금 군 작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과 미국 관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전권이 없다, 선택의 자유가 없다 하는 것은 노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노예들은 의식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even terrorist organization들도 자기 나라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통제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열째 가고 이렇게 OECD고 아만 그래 본들 나라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지 그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그 선택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선택권이 많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선택권이 있고 그러면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존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그냥 살고 먹고 무슨 선택권이 있고 이랬다 존엄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존엄성은 어디서 오냐면은 평등에서 옵니다. 사회 평등이 없으면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 평등이 없는 곳에서 그 상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위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은 존엄성이 없죠. 존엄한 인간을 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폭력을 없애야 되는데 전쟁뿐만 아니고 이게 경제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 폭력이 정치적인 폭력, 폭력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심리적인 폭력 많습니다. 폭력을 없애는 것이 그 인권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권이 기본적인 게 폭력을 없애자 이겁니다. 폭력을 없애려고 하면은 계급을 없애야 됩니다. 계급이 생기면 폭력이 생깁니다. 계층이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래서 폭력이 생기죠. 미국도 오늘 보니까 뉴욕 주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사표 낸 것도 잘했고, 또 그런 건 없게 이렇게, 왜냐하면 존엄성이 있게, 그 여성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존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엄성을 위해서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평등만 있을 게 아니고 궁핍이 없어야 됩니다. 먹을 게 있어야지 갈라 먹지요. 먹을 게 없으면 갈라 먹으면 다 배고파 다 굶어 죽지요. 그러니까 그 빈곤을 낭만화해서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빈곤을 무슨 낭만화시킨다고. 빈곤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떻게 고려운지 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먹는 그런 거지 생활을 제가 피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쭉 했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나서 내려오면서 그 생활을 했죠. 궁핍이라는 것은 즐길 게 아닙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갈라 먹지 않으면은 빈부 차이가 생기고 거기에는 착취가 생기고 또 투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평등이 중요하다. 또 빈곤을 없애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인권 그렇게 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는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당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해방권입니다. 해방권. 종교권이라는 게 그게 여행도 해야 되고 시간 공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 가면 감옥소 가지 않습니까? 감옥소 골방 이런 데 갖다 넣는 그 공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다 오늘 박희수 선생님께서 자꾸 하셨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박희수 선생님이 저보다 10살 위세요. 그러니까 100살 안 됐지요. 인간이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 시간의 제한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는 것이 종교의 욕망입니다. 종교가 가져가 주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든지 시간의 공간의 시간의 제약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거 북과 미국을 또 비교해 보십시오. 그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주는 게 아니고 결론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해보고 저는 개념을 쏟아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데서 사랑방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나라를 가질 인권이 있습니다. 제가 더불어권에서 보태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라를 가질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세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고 양민학살을 당하고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이 있고 그게 인권이구나. 인권이 박탈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를 어떤 나라가 나라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인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다른 나라의 인권을 많이 박탈했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인권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째로 다 6가지를 다 해서 점수가 몇 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은 이거 조선은 인권이 이렇다. 미국은 인권이 이렇다. 그렇게 얘기 좀 하라 이겁니다. 우리 사랑방은 공부하는 곳입니다. 공부하는 데는 그 정도를 아래 그런 개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6가지 인권에 보면 한 3가지쯤은 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자유가 그냥 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라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감당을 못해가 야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새는 지금 사회주의가 다시 고개를 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지금 격돌하는 그런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 인권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통일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그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통일교육은 그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은 남과 북을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이질과 이질이 조화되는 것이 통일입니다. 이질과 이질이 조화되는 것이 조화라는 개념은 이질과 이질이 합해서 동질이 되고 그 동질은 이질이 있는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이 되어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다 가르쳐 주면은 이질이 없으면은 조화가 없습니다. 이질이 없으면은 평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조화입니다. 평화는 분쟁이 결여가 아니고 조화입니다. 그 이질이 없으면 조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질이 크면 클수록 큰 조화가 나옵니다. 남과 북의 이질이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조화의 견지에서 볼 때는 이런 이질이 존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의 이질을 어떤 데서 이질이냐, 이걸 어떻게 서로 갖다 붙여서 조화되게 하느냐, 이거 연구하고 발표하고 가르치는 것이 통일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질 중에 상식적으로 우리가 북과 남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 가지고 이질이 나타납니다. 북은 사회주의적 공산국가입니다. 남은 자본주의적 소위 민주국가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적 얘기를 했지요. 사회주의적이란 무슨 말이냐?
첫째, 개인이 없습니다. 단체가 소유를 합니다. 단체가 결정을 합니다. 조선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단체, 예를 들어서 조선노동당이 결정을 합니다. 인민이 결정합니다.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가 거꾸로 됐습니다. 미국엔 누가 결정합니다. 컴퍼니의 CEO가 결정을 당합니다. 미국 국가가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대통령 권한 보십시오. 독재주의 어느 나라도 미국 대통령만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독재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가 개인의 권한을 자유를 없게 하는 그걸로 하면은 북한은 개인의 자유가 없는 것이 옳습니다. 북쪽은 그 인간이 단체로부터 완전하게 그 독립되지 않습니다. 단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또 인간이 잘 되면은 단체가 잘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여기 미국은 지금 단체와 인간 관계가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물주, 회사, 돈 많은 사람, 권력 자리고 있는 그 뷰로크라트 이것들이 완전히 횡패를 하죠. 그렇게 보면은 미국은 실질적인 독재국가로 전락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국가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북에 가니까 어떻느냐, 북에 자본주의화가 되느냐, 변하느냐, 북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니 북이 많이 변하고 지금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자본주의화가 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화가 되더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북에서 보통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합니다. 인민들의 소리가 중요합니다. 각 동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집합해서 또 당기구나 정부 기구를 통해서 올려보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면 무엇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을 볼 때 민주주의의 색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른 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북을 옳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북의 이질성을 가르쳐 이질성, 동질성 이걸 해야 되는데 이질성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육은 그냥 이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를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육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 이질성이 나오느냐. 왜 북은 집체 사상이 중심이 되고 남은 개인주의가 중심이 되는가. 그걸 또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남의 개인주의는 기독교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보고 저도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나 그 잘못된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양분시키는 천당 지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양분법으로 사회를 보고 문화를 보고 인간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양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제가 잘못 본 경우가 많겠지만 양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습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제 그게 정체적으로 돌아오면은 나쁜 정책으로 들어가죠. 그건 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일교육에는 습성을 가르쳐야 된다. 그 습성과 또 후천적인 신념 체계, 이념 체계, 가치관,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걸 가르칠 거는 가르치고 또 역사에서, 오랜 역사에서 발치할 거는 발치해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큰 중요한 동질성에, 제가 이질성은 한 5개 있습니다. 그 동질성은 한 10개 제가 있습니다. 10개 이름을 쫙 해드릴게요. 그래, 그 이질성 5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 사유재산이라고 그랬죠. 개인주의라고 그랬죠. 사유재산, 개인주의, 이런 게 다 이런 이념적인 차이에서 옵니다. 평등과 자유, 자본주의는 자유지요. 사회주의는 평등입니다. 노스 코리아만큼 평등한 사회가 이 세상에 보기가 힘듭니다. 잘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과학하는 사회과학자들 북에 가서 조사 다 해보라고 그래요. 굉장히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남은 남대로 장점이 있고 북은 북대로 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 장점들이 뭐냐, 결점들은 뭐냐,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을 현실대로 알도록 거짓말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 거짓말에 빅 라이, 뭐 선거 결과를 거꾸로 해가지고 큰 거짓말쟁이로 지금 각색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에 관한 거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북한은 지금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는 거짓말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북이나 통일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데서 우리는 통일 교육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교재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래, 그게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하는 거는 상식이 결정하지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상식이 풍부한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런 아주 궤변이 지배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궤변은 독재를 독재 아니게 만들고 민주를 민주 아니게 만들고, 이렇게 그게 다 독재 중에 제일 나쁜 독재가 에피스테몰로지컬, 인식론적인 독재입니다. 인식론적인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은 궤변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을 어렵게 해요. 진리는 상식에 있습니다. 진리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됩니다. 그게 상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이 풍부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무슨 이런 법 저런 법 해가지고 궤변을 가지고 사람 가막손 넣고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 상식이 지배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이게 지금 셋째 제가 이 얘기입니다. 동질성, 민족의 동질성에서 관습 얘기가 있죠. 이 관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치 양심도 없어 하는 그 양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이 머리에서, 학자가 머리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람 머리에서 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의 남북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사람 하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이거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민족의 관습을 찾고 여기에 바탕을 해서 통일 정책과 통일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가 저는 인간 언제 사람 되려고 하나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주체사상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과 인간을 구별해요. 주체사상에서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구별합니다. 주체사상에서 인간이라고 하면은 생물적인 이 존재를 이 육체를 가진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이 교육을 받고 또 수련을 하고 묵념을 하고 이래서 그래서 사람이 발전이 되면은 그거 인간 개조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인간 개조론이라 그러죠. 인간 개조론에 의해서 인간이 개조되고 나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건 북한 것도 아니고 남한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컨대 제가 이런 거 찾다가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게 있는데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 언제부터 그걸 찾은 학자는 없습니다. 홍익인간. 홍익인간이라는 건 개인적인 이 인간이 아니고 이타적이고 공익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홍익. 넓게 사랑하는 거예요. 넓게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평양에서 나왔습니까? 서울에 나왔습니까? 워싱턴에서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있는 것입니다.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민족의 습성을 우리가 알아내자. 민족의 습성이라 그러나 습관이가 알아내자. 왜냐? 그런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정치 이념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적인 정치 이념이 됩니다. 정치 이념을 만들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설 곳이 없습니다. 북에는 정치 이념이 주체사상입니다. 그게 있습니다. 주체사상. 남에는 정치 이념이 없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나라 이름이지 이념 이름도 아닙니다. 그럼 미국이 하는 게 민주주의냐?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제가 어느 시간에 한번 미국 민주주의의 안팎을 허상과 실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랄까 이것은 관습에 해당하는 이것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을 해야지 옛날 문헌을 보며 옛날 역사책을 읽으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북의 이념에서 중요한 개념이 인민입니다. 인민이라는 고인민은 중국의 모택동에 사용한 인민과도 다르고 프롤레타리아 그 노동계급의 그 칼 막스 그때하고는 다르고 북에서 얘기하는 인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발견해서 북을 이해를 하고 북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말이 통해야지. 북을 모르면은 상대방을 모르면 말이 안 통합니다. 자기 혼자 얘기하면 말이 통합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까? 좀 더 어떻게 얘기하는 건 대화로서 해야 됩니다. 대화는 내 혼자 죽기가 대화. 요새는 모놀로그, 지 혼자만 얘기 다 하고 맙니다. 대화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면은 좀 허점이 노정되고 자기 결점을
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 없는 문화가 현대 문화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화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구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셀폰도 있고 뭐 그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죠. 암만 있어봐. 왜 그래? 암만 있어본들 그게 싫을 게 없잖아요. 그 며칠 전에 이 남북 정상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망을 그 개설 뭐라 그래요? 다시 개설하자 합의했다고 합의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왜 또 합의해? 그 사용하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기할 게 있어야 돼요. 그 통신망에 어떤 인포메이션, 어떤 그 내용을 그게 통신망에 넣어서 이용할 거냐. 그거부터 있어야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했는데 랭귀지, 말만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뜻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하는데 한 80%는 소리입니다. 뜻 없는 거예요. 10%, 20%가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내포하지 않으면 대화에 끼이지 못합니다. 대화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과 북이 서로 같이 관습을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 먼저 사람인데 인간이라는 건 양심이 있어야지. 홍익인간 얘기도 제가 할게. 인간은 또 제가 며칠 전에 정몽주 선생의 그 일편 단심가 그걸 제가 이제 다 외웁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명한 그 중성은 갈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거기서 이 넋이란 말을 요새 사람 안 씁니다. 넋이라는 거. 그거 이거 우리 간섭 중에 하나다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새 젊은 사람 넋이라고 쓰는가? 기억 시옷 너자에 밑에 갖다 붙인 넋이 있습니다. 넋이 있고 을이 있고 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만큼 종교적인 사람은 또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동질성에 기반해서 어떠한 가치관, 정치 이념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가치관 중에 정치 이념에 대해 얘기를 하면 제가 우리는 또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면이 이러면은 외놈들이 우리한테 체면 문화를 배워가가지고 그 배 잘라가지고 하는 그 체면이 이러면 그렇게 하거든. 지독하게 하거든. 우리는 체면을 잃으면은 죽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 게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가 그건 무슨 말이면 남을 중요하게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굉장히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진보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civility, 우리가 진보된 문화라, civil society라고 하면은 남을 중요하게 남 속에 나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영어로는 empathy, 우리말로는 뭐라더라? 우리말로 4글자가 있던데. 그래. 다른 사람 입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많은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 입장이 어떤지 이해조차 못해요. 마침 남과 북은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같은 경험이에요. 같이 아프고 같이 시민 생활을 했고 같이 전쟁했고 같이 양민 학살 당해봤고 같은 아픈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같습니다. 경험이 같다는 것은 뜻을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그런 데서 해야지. 체면 문화가 그렇게 좀 그러고 자기를 낮추는 게 우리 문화에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지요. 변지 밑에는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올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제자한테는 나는 교수 누구누구가 뭐 그걸 어로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존대어를 쓸 수 있는 사람, 존대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모릅니다. 영어에 존대어가 있습니까? 끝에 sir, ma'am 붙이면 그게 존대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존대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이것을 민족의 우리 관습 중에 하나로 저는 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걸 가지고는 그런 걸 맥락에서 보면 미국 민주주의가 안 맞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깎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득세하려면 그게 미국 민주주의입니다. 이거 닮아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도 보니까 뭐 선거운동 하는데 상대방 깎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견을 발표하고 또 정견 발표도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자기가 자기 자랑 안 하면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다 뺏기고 그럽니다. 다 약탈당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고로부터 그 아름다운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그래도 지도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그런 선거 제도를 우리가 고안을 하고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 선거도 미국 선거 잘못된 거는 다 고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선거를 할지 뭐 어떤 제도를 할지 미국의 양당 제도라고 우리도 양당 그게 미국의 양당 제도는 양당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당 제도가 아니면은 다당 제도가 써야 되는데 미국은 다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당 제도 아닙니까? 양당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도 코올리션 가버먼트 그래서 서로 그 연맹을 해가지고 하면은 수가 적은 소수 정당도 일정한 권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많이 아는 사람 많죠. 그러나 미국을 옳게 알려고 하면 미국의 결점을 왜 이 결점이 나오느냐. 미국의 양당 제도가 좋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아닙니다. 양당 제도가 제일 나쁜 겁니다. 다당 제도가 좋은 겁니다. 양당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제리맨더링 하지 뭐 선거 제도 보면은 양당 제도 밖에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미국입니다. 왜 그걸 닮아가? 자기들은 그렇게 밖에 갈 수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왜 미국의 양당 제도가 됐는 거를 정치학자들이 아주 철저하게 공부를 하면은 미국이 다르게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통일교육을 시켰냐? 아까 대화 얘기를 했지요. 학생들과 배우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컨대 모의
그걸 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UN 모의 UN을 하는 것처럼 이 남과 북이 따로 떨어지는데 우리 클래스에 학생이 50명 같으면은 25명씩 갈라가지고 저거는 북이고 이거는 남이고 이래가지고 군사훈련이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 학생들끼리 토론을 시켜요. 그 선생이라는 거는 앉아가지고 그걸 이건 이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모의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25명 북쪽 사람을 25명 그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가 되고 그 중에 또 하나는 그 다른 김여정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되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학생들이 좀 현실성 있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대표한다 그러면 김여정이 대표해라 그러면 김여정 알아야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현실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통일 교육을 왜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그게 통일 교육을 잘못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나빠요. 지금 대한민국에 수십 년 동안 통일 교육 했지요. 통일 교육을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야지 안보로서 혹은 군사 대결로서 무력 축적으로서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건 뭐 가르칠 것도 없어요. 무기 축적하면 이기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그건 죽여야 되겠다. 그것뿐이에요. 냉전 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통일교육 한 게 뭡니까? 북은 나쁘다. 북은 죽여야 된다. 죽이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무기를 또 국제관계로 해서 고립시키고 북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통일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분단교육입니다. 분단지속교육입니다. 그 통일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통일이 상이 어떤 그 비전을 우선 내놓고 해야 됩니다. 이 우리 사랑방은 그래도 재림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6.15식으로 하는 게 옳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냈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념과 체제와 생활 방법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민족이 그걸 박정희 때부터 1972년 7.4 공동성명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기 전에 통일교육, 어떠한 통일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할 때 통일이 방법론을 무력 통일론도 있을 거고 흡수 통일론도 있을 거고 또 무슨 어떤 통일론이 또 있는가 몰라도 그 다음에 평화통일론이 있죠. 평화통일론이라는 것이 6.15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어떠한 통일이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요 근래에 와서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통일교육을 어떤 걸 시킵니까? 시켜야 합니까? 그래 통일이 필요하냐? 통일이 왜 필요하냐? 이것부터 우리가 통일교육 하는데 첫 단계 그 질문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통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사회가 분열 안 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분열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념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전부 분열되어 중동을 보시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다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분열되어 있는데 이걸
서로 악마화시키고 또 그런 과거처럼 그렇게 하면은 점점 다 망하죠. 다 서로를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사는데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통일 방안을 이용하면은 인류가 살 수 있는 묘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다른 데도 적용될 수, 다른 나라나 다른 국가나 사회,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통일 교육이